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생육 초기 재배 기술에 대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 최진호에 대한 프로필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 큰 목적은 좋은 배를 생산해서 가격을 잘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배, 즉 고품질 배란 어떤 건가? 그것은 소비자와 유통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도가 높은 맛있는 배가 고품질 배이지만은 유통업자나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양이 좋고 색깔이 좋은 배를 고품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은 모양이 좋고 색깔이 좋고 맛이 좋은 배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좋은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기, 즉 동계부터 쭉 가서 봄에까지 우리가 실천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배나무에 주지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5, 6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한 4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2개나 3개 정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 주지가 많다는 것은 이 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분이 많기 때문에 가지라든가 과일에 쓰일 꽃눈에 가는 양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정 주지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비료를 주거나 다른 관리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최종 2개나 3개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지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 너무 겨울철에 한꺼번에 많이 빼내게 되면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1개 빼주고 다음에 또 1개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 3개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또 현장에서 잘못된 걸 보는 경우가 주지라든가 또는 이런 결과지가 땅을 향해 있는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생기는 원인은 덕에 가지를 묶거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전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처진 가지는 풀어서 하늘을 향하도록 묶어주시고 또 이게 굳어서 안 되는 부분은 그 좋은 가지가 있는 부분을 전정을 해서 좋은 가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과지 배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지수를 줄여주는 전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결과지 간격입니다. 주지에 붙어 있는 것을 예전에는 부주지 또 거기에 달린 걸 결과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지에 바로 결과지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주지의 결과지가 얼음뱀으로 한 뺨 정도, 즉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약 3, 40cm 간격, 이렇게 간격이 좀 넓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착과량을 느린다든가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에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통풍이 안 좋아지고 그늘이 지고 또 이 가지 자체의 저장 양분이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꽃눈이 불량해지거나 또 통풍이 안 되는 조건에서 병해충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지들은 오래 동계 전정하시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지는 좋은 모양의 과일과 색깔이 좋고 당도가 높은 과일은 나무는 50년 되더라도 결과지 나이가 젊으면 과일의 모양과 색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지는 약 4년에서 6년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쓰고 7년, 8년 오래된 가지들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기부를 사선으로 잘라주게 되면 여기서 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예비지라고 그러죠. 이 가지를 또 새로 활용하시면은 6, 7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이 시기에는 주지수를 줄여주시고 또 이런 결과지가 가까운 것은 결과지 수를 빼주시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년 이상 된 결과지도 매년 10에서 20% 갱신해 주는 거예요. 일시에 많이 빼지 마라 그거죠. 일시에 많이 빼주면 어떻게 돼요? 도장지가 다발한다든가 또 뿌리하고 이 지상부하고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뿌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과지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과지는 교과서에 보게 되면 약 20cm에 한 개 정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다 보면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10cm라든가 더 가까운 간격으로도 당과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난합니다. 다만 그렇게 가까운 경우는 꽃이 필 때 꽃을 제거해주는 뭐 적화 작업이라든가 해서 여기서 나오는 과촉엽이라고 그러죠. 5개에서 한 7개 나오는 과촉엽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초기 과일의 비대라든가 생육에 좋기 때문에 꽃은 따주시고 당과지 엽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0cm 간격이지만 더 꽃누는 도도 무난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당과지, 즉 생강화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렇게 닭발처럼 서너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우거지고 그늘도 지기 때문에 깍지벌레라든가 순나방 같은 것에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약도 잘 안 묻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가지만 놔두고 2개 정도는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기는 이 당과지는 가급적이면 결과지에 가까운 것을 놔두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마디마디가 1년씩 먹은 거기 때문에 꽃눈으로 과일로 가야 될 양분이 어때요? 요 통과하는데 너무 많은 양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양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꽃눈 정리 이 시기에 하는 작업이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결과지에 가까운 거 하나만 놔주고 솎아 주십시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동계에 이렇게 전정 주지수를 축소하고 결과지 수를 또 솎아내주고 다음에 당과지군을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밑거름 주거나 이것은 제가 토양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수채 관리 쪽에서 보게 되면 인공수분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분에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과형이나 과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꽃이 피고 나서 3일까지 해주는 게 과일의 모양이 가장 좋고 크기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꽃에 꽃이 피자마자 여러분이 꽃가루를 묻혀주게 되면 이렇게 유채과라고 그러죠. 악편이 붙어있는 유과가 생깁니다. 이것은 최종까지 수확기 때까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쑥배 전문 용어로는 최하부 돌출과라고 그러는 쑥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인공수분 작업을 피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3일이 지난 4, 5, 6일 이렇게 늦게 되면 과일이 모양이 안 좋은 과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양이 좋고 품질이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고 나서 한 3일 정도 사이에 해주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인공수분에 대한 그 효과라든가 방법은 여러분이 수년간 농사를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거로 보고 꽃가루 취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는 꽃가루는 중국에서 수입해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꽃가루는 대부분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굉장히 건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꽃가루를 그대로 여러분이 수분을 해주게 되면 화분에 발화라든가 발화력이 없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구입을 해 온 것은 여러분이 서늘하고 그늘진 곳, 북향이 되겠죠. 그런 곳에 보관을 해 두시면은 약 4일 정도는 괜찮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한 10일까지도 괜찮하다는 분이 계시는데 4일 정도가 가장 안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공수분 하시기 12시간에서 24시간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오후 6시부터 습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습처리 방법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봉지를 뜯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제습제라고 그러죠. 실리카계를 제거하고 그걸 뜯어놓은 상태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고 그것을 그 다음날 증량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석송제하고 1대1로 혼합하는 게 가장 과일의 모양이 좋습니다. 물론 화분의 이 발화력에 따라서 뭐 2대1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1대1이나 그냥 꽃가루만 자체를 원액을 쓰는 것이 가장 경험학적으로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거나 이제 원액을 3시간 이내 가급적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 자료에 보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냉장에 보관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상온에 하루나 이틀 뒀다가 습처리하는 것이 활력 면에서는 더 나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습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두시는 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 돼야 올해 착과율이나 과일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공수분을 하고 나시면은 적과 시기가 되죠. 적과는 뭐 만개 후 2주에서 또 2차는 4주 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과일을 크게 하고 빨리 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이 인공수분을 하게 되면은 꽃가루를 묻힌 후에 약 2주가 되면은 이게 착과가 될 건지 떨어질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주부터 20일 사이, 그러니까 14일에서 약 20일 사이,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사이에 이 적과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과는 가급적 빨리 해 주는 것이 어때요? 양분, 저장 양분을 나눠 먹는 것이 줄기 때문에 과일이 크고 세포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착과가 구분이 되면은 바로 해주는 게 좋다, 그겁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인력을 구한다든가 또 서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우려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대과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과의 형태가 이렇게 애뿌장하게 생긴 것은 나중에 과일이 별로 안 큽니다. 이렇게 배꼽이 약간 내물었다 할까요? 사진상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대과가 됩니다. 그래서 배꼽이 내문 것을 남기십시오 하는 거고, 근데 배꼽이 내무면서 이렇게 악편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쑥배가 되기 때문에 적과 대상입니다. 기타 옆 밑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 병해충을 제거한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적과를 하시면서 인력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장지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과를 하시면서 과일을 따면서 이렇게 신초에 총생한다고 그러죠. 한 뿌리에 서너 개 나와 있다면 한 개만 놔두고 뽑아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보통 발생량이 20% 이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따내게 되면 후기에 배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따지 마시고 10개가 있다면 2개 이내로 딴다, 솎아준다 생각하고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시기는 꽃눈이 분화하기 이전에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6월 하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한 직경이 기부 직경이 약 2.5cm 정도 이상 되는 결과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지에 보면은 과일을 이제 서너 개든 뭐 많은 분은 5개도 달고 그러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어때요? 이런 신초가 없죠. 이 분은 다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따셨는가 했더니, 첫째, 도장지 신초가 자라면은 이 과촉엽에 햇볕이 안 들어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또 지가 신초가 양분에 머금으로 해서 과일 비대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농약을 뿌려도 잘 묻지 않아서 농약의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에 다 속았다. 이 과촉엽만 갖고도 충분히 햇볕을 잘 받기 때문에 과일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농가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없는 곳에는 후기에 과일 비대가 좀 불량해집니다. 이 이파리라는 것은 잎이 신엽에서 성엽이 되잖아요. 약 이파리가 처음 나와서 30일부터 50일 사이가 가장 왕성하게 광합성 효율이 높고 지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초엽이 또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초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 따버리지 마시고 신초를 두세 개 두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때 남기는 신초는 어떤 게 있어요? 기부가 굳고 세력이 1m 이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하고 도장성이 없는, 즉 길이가 어느 정도 짧고 또 세력이 약한 가지를 남겨두십시오 하는 것이 주의하실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과촉엽에다 신초가 어느 정도 있어야 후기에 과실 비대가 좋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초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 신초 유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뭐예요? 내년도에 꽃눈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죠. 정부 우세성으로 해서 가지가 웃자라고 꽃눈이 잘 안 생기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최종은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유인해 줌으로 인해서 꽃눈 발생이 촉진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햇볕이 이제 요 기부에까지 또 들어가서 광 환경이 좋아져서 광합성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신초 유인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근데 시기가 또 중요하겠죠. 시기는 대개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이전에 끝내주시는 것이 꽃눈 발생률이 좋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반드시 누일 때는 이렇게 너무 각을 줘버리게 되면은 도장지가 자라기 때문에 45도로 해서 뉘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것을 많이 뉘어버리잖아요. 덕에다 꽉 잡아서 매주는 식으로 하면 여기서 또 눈이 터서 도장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각도는 지그시 한 45도 정도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지 끝에 신초는 이런 식으로 하늘을 향해 있고 한두 개 있는 것이 세력이 안정돼 있고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 뉘어놓거나 이 가지가 웃자라 있으면 뿌리의 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 가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동계 이 시기에 주지수를 줄여주는 작업.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지 수를 너무 가까워서 또 솎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과지를 잘 정리해 주시는 거. 그게 저장 양분을 축적해서 내년도에 과일을 키울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그걸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인공수분 하실 때는 반드시 꽃가루는 습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안 해주고 바로 구입한 것을 쓰게 되면 화분의 발화력이나 활력이 거의 떨어져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적과 작업은 초기에 세포수, 그러니까 배는 꽃이 피고 나서 유가 30일 동안에 세포수를 만들고 또 30일은 좀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만들어 놓은 세포를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적과 작업이나 인공수분도 철저히 습 처리를 해서 해주시고, 적과 작업, 그 다음에 도장지 제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어떤 농가는 보게 되면 신초가 전혀 없는데 어느 정도 남겨주십시오 하는 거. 그리고 유인 작업. 이게 상반기 6월까지의 중요한 수채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